두 번째 매장은 가맹점주분께서 이제 운영할 가맹점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신 거였는데요. 이제 강남 본점이 요 강남구청 이면으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1.5km 이상 이격된 자리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계약시켜드렸던 강남 본점, 노년 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하단부하고 우하단부로 해서 이제 두 군데로 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이랑 양재동을 이제 포함하는 상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치동 아파트 상권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표님하고 가맹점주를 직접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맹점주님께서 대치동 상권을 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대치동은 전형적인 아파트 상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능력 이남으로 해서 한티역, 그 다음에 도곡역, 양재천 건너 개포동까지 그리고 음마아파트 쪽에 있는 대치동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찾으시는 위치가 요 음마아파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치동 쪽을 많이 보고 계세요. 대부분 이제 배달음식점을 찾으신 고객님들께서요. 그 이유가 지금 반경 1.5km를 잡았을 때 지금 파란색 블록으로 아파트들을 표시해 놨는데 대표적인 예로 음마아파트가 약 4,400세대, 그리고 도곡렉슬이 3,002세대, 그리고 대치미도가 2,500세대 나올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km 반경 안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약 3만 세대가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아파트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요를 계산을 할 때 세대수 곱하기 2.5명 정도를 평균으로 많이 잽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7만 5천 명 정도의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대치동 하근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흰 부분이 있는 블록들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홀로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한 1200가구 정도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선능력 테헤란로를 따라서 또 고층 빌딩들이,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족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 족발 도시락 같은 이런 메뉴들을 좀 잘 개발을 하시면은 충분히 점심시간에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도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맹점주님께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상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매물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그 다음에 전용 면적 10평의 1층 소형 상가였습니다. 이전에 그 또레오레 치킨집으로 운영했던 자리인데 만기가 되어서 전체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로 나간 그런 무권리 상가가 되겠고요. 요 또레오레 사장님께서 이전에 10년 동안 이 한 자리에서만 영업을 오래 하셨는데 그 당시에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80만 원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거의 인상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임대인분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월세를 이제 130만 원까지 거의 50만 원 가까이 올리셔서 다시 내놓은 매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도 대치동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 보통 제일 많이 찾으시는 데가 그 도성초등학교에 있는 블럭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그쪽에도 안쪽 골목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1층 소형 상가들도 기본적으로 월세가 14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은 월세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희문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있는 대치동 골목상권인데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요, 이제 골목 깊숙하게 이제 삼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 내리막 쪽에 있는 요 또레오레 자리입니다. 이 로드뷰가 지금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철거하는 그 현장 사진이 지금 담겨 있네요. 그래서 옆 가게도 이제 배달 음식점 자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타코집도 이제 오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 상권 자체가 대로변에 아까 종로학원도 보이고 했는데 그런 재수학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그런 유동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들 동선도 나쁘지 않았고 노출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였는데요.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맹점주분하고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한 날 다른 부동산에 있는 손님이 먼저 계약금 일부를 걸면서 매물을 선점해 버렸기 때문에 좀 요 매물은 좀 아쉽게도 계약 진행이 어려웠던 매물이고요. 차선책으로 보여드렸던 매물이 다음 매물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이고요. 실면적은 한 11평 정도 나오는 현재 주점으로 운영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게 사장님께서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시설들이나 인테리어가 좀 많이 노후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는데요. 지도에 보신 바와 같이 음마아파트 북문 앞에 있는 그 복합상가에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대로변을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보텐이나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밀집을 해 있고요. 요 던킨도넛을 끼고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음마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요. 이쪽이 음마아파트 북문입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도 이제 생활상권부터 해서 뭐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요 왼편에 보이는 요 음마아파트 삼성상가라는 복합상가에 있는 매물이고요. 요 입구로 들어가시면 안쪽 깊숙하게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월세가 싼 데는 아무래도 좀 이유가 있겠는데요. 지금 요 대로변에 나와 있는 요 소형 평수들 상가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지금 전용 면적 한 12평 기준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매물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10만 원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월세가 싸다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건데 이 건물 내부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정면으로 해서는 크게 간판 자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요 상가 뒤편에 크게 이제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그 가게 뒷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간판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킹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노출이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배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님하고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모시고 요 해당 매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현장 안내를요. 이제 바깥쪽 상권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그때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요 음마아파트 북문을 통해서 유동하는 그런 주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맞은편에 뭐 홍콩 반점이나 파리바게트부터 해서 뭐 까베기 프랜차이즈까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들어왔다 보니까 요 족발 배달 대표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님께서도 노출은 안 되는데 앞쪽으로 입간판을 내놓고 하면은 테이크아웃도 충분히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해당 자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만 이제 결정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권리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자체가 다르고 또한 이제 내부 시설들의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수하실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권리금은 조금 무겁게 부르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런 직기류나 이런 것들을 들어오신 분이 폐기 처리해야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치동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월세, 입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탐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리금 조절이 관건이었는데요. 권리금을 좀 협의를 받으려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요 가게 사장님께서 해외로 나가셔야 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권리금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가게 사장님을 만나 뵙고 권리금도 이제 좀 조절을 시도를 했고요. 쌍방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협의를 받으려서 요 해당 매물도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남 본점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 가맹점까지 해서 2개 매장의 계약 일정이 다 잡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배달의 민족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의 업체를 등록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한 5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오픈을 해도 당장 배달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바로 이제 기존 가게 사장님들께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을 폐업해 주시면 본인들이 바로 등록을 마치고 업체 등록을 미리 해놓겠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협의를 봐달라고 하셨어요. 보증금 잔금이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는 정말 나쁜 마무리할 신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잔금 전날까지 영업을 다 하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 이사를 나가면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기존 가게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계약서를 쓰는 날 보증금 전액을 다 넣음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최대한 빨리 입주하는 조건으로 맞춰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폐업해 주실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원활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을 다 폐업하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려는 이제 대표님하고 가맹점주분께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업체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2달 정도 흘렀는데요. 제가 가끔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서 이 족발 프랜차이즈 대표님 매장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댓글들이 좋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족발 단가 자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고객들 평도 좋고 하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시더라고요. 주문 건수도 높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 모두 만족을 하시면서 좋은 자리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하시고요. 오늘은 강남에서 2개 점포를 동시에 계약시켜드렸던 족발 프랜차이즈 대표님의 이제 계약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매장을 이제 오픈한 것보다는 강남 그 한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다점포를 이제 오픈할 때에는 점포 간의 이격거리, 그렇게 확장성을 이제 감안을 하고 고려해서 이제 입지들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배달 창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고 회사를 내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입지나 상권, 시세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제 가게를 찾는다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제 발로 뛰면서 매물을 찾아 드리는데요. 본 영상을 보신 오늘 예비 사장님께서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매물을 찾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 박지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